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7이에요. 60대 네. 후반이시고 무릎이 불편하신 거죠? 네네. 네,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한번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아니, 한 4, 5년 전에 네. 이게 오른쪽 다리가 조금 이렇게 네.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신호 4차선을 건너가려면 좀 겁이 났어요. 네. 끊을까봐. 그랬는데 약간 시큰하고 시큰하고 이러더라고 안쪽이요. 네. 그래서 이제 MRI 그걸 찍어보니까 네. 네. 그때 제가 계단에서 한번 넘어졌어요. 또 넘어지기까지 좀 하셨네요. 있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에 어디 병원에서 이제 네. MRI 찍어가지고 봤는데 네네.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네. 구멍을 뚫었더라고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뭐 어떻게 미세 청공술 했어요. 같은 걸 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 했는데 아이고 나도 똑같아요. 아이고, 네. 근데 아마 4, 5년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네네. 지금은 조금 아프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네. 뭐 여기 동네 병원에 그냥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스테로이드인가 그거 주사 한 번씩 스테로이드 맞고 주사를요? 네, 그럼 네. 좀 괜찮다가 또 점점 또 짧아지더라고요. 네네. 네. 그게 조금 기간이 좀 짧아지고 네. 이래가지고 네. 뭐 제가 TV 보다가 자, 어제 일단은 어머님 상황이 아마 그때 미세 청공술만 하고 다른 걸 뭐 더 추가로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내시경으로 해서 구멍만 뚫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뼈에 이제 작은 구멍을 내서 상처를 내 가지고 그게 상처 조직으로 흉터 조직으로 아물게 되면 기존의 연골 조직이랑 재생은 되는 건 아니지만 상처 연골이라는 조직으로 자라게 돼서 이게 이제 임시방편으로 땜빵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임시방편으로 잘 치료가 돼서 그게 그나마 딱지가 잘 생겨서 상처 연골이 생기면 다행이지만 어머님처럼 이게 생기지가 않고 재생이 안 되거나 이게 상처 조직도 아예 안 생겨서 괜히 상처만 낸 뼈가 드러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후유증으로 인해서 계속 아프고 오히려 더 시술하고 나서 결과가 더 안 좋아가지고요. 재생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러면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요. 벌써 이제 미세 청공술하고 2, 3년이 지나서 잘 돼도 미세 청공술 하는 경우에는 2, 3년 뒤에 다시 또 재발할 위험성이 꽤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가 지금까지도 계속 안 좋다는 거는 그 손상 면적이 좀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아하. 네네. 그래서 이럴 때는 요거를 참을 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생을 유도하고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어머님 요 뒤에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런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이나 시술 방법들을 설명드릴 텐데 그걸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런 치료법이 있구나라고 보시면서 그 치료를 받게 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나중에 인공관절까지 가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네네. 질병이 있어가지고 네네. 어떤 질환이 있으세요? 심장 협심증으로 스텐트가 6개나 네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스텐트 시술하셨구나.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 마취 같은 것도 그래서 내시경도 좀. 마취로 잘 안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네. 해야 되고 그래서 네네. 그것도 미리 이야기를 좀 하는 거고. 예. 네. 근데 이게 마취가 협심증이라는 거는 이제 출혈이 많거나 또 아픈 수술.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어머님이 빨리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인공관절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이 인공관절 수술은 더 위험한 수술이고 피도 많이 나고 통증이 심해서 그 통증 때문에 혈압 차이가 더 심해지면서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 줄기세포나 이런 연골 재생 수술은 통증이 훨씬 덜하고 조금 이렇게 몸의 부담이 훨씬 더 덜하는 재생 치료법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이제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너무 이제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않으셔도. 조금이라도 덜 아플 때
지금 빨리 좋은 방법들이 또 있으니까 그걸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어머니 한 4, 5년 전에 받으셨던 시술은 좀 임시 방편밖에 되지 않아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신 것 같은데 지금 맞고 계시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계속 맞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요. 그 치료는 이제 좀 멈춰보시고 저희가 다음에 소개해드린 줄기세포 이식술도 어머니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님 네. 반갑습니다.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69세입니다. 네, 60대 네. 후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양쪽 무릎이 네네네. 이렇게 올라갈 때 네. 뜨끔뜨끔해요. 아, 네. 뜨끔뜨끔해가 주저앉을 어떤 때는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그러다 이제 1시간 뭐 운동을 하고 회사에 가 네. 출근해서 이제 작업하고 그러다 보면은 쭉 풀리는지 어쩐지 몰라도 네. 그때는 조금 풀어져서 네. 좀 괜찮고 네. 또 자고 일어났을 때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그때는 또 내리막길이라든가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 이렇게 네. 계단을 올라간다든가 하네 그러면 뜨끔뜨끔해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동네에 네네. 이제 그 다니는 동원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네네. 네. 뭐 연골 주사도 맞아보기도 하고 네. 또 뭐 침도 맞아보기도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똑같아요. 변하지도 않고.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의심되는 증상. 네네. 선생님 잠깐만요. 네네. 근데 이런 이제 작업 끝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네네. 막 달리고 그러는 건 괜찮아요. 네. 막 달리고 그러는 거는. 달리는 것도 괜찮으시고, 예. 주로 네, 아침이나 공기는 오전에만. 네. 근데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뜨끔뜨끔해가지고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네. 전화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한번 제 생각에는 뭐 정확한 거는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대부분 아버님처럼 이렇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또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처음에는 이제 근육이 긴장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냥 그때 딱 자고 일어나서 처음 일어나려고 할 때가 특히 계단 오르내릴 때 하는 그 우리 무릎 연골 손상 부위도 우리가 이제 평지 걸을 때는 전혀 그쪽 부위 연골은 괜찮으신 것 같고 우리가 쪼그리거나 이렇게 심하게 다리를 힘줘서 달리거나 아니면은 심하게 구부리거나 양반 다리거나 무릎 꿇을 때 그럴 때 쓰는 그 중요한 부위의 연골이 있습니다. 앞쪽 연골인데요. 네. 그 대퇴활차랑 슬개골 쪽의 연골에 금이 가거나 약간의 이게 연골이 푸석푸석하면서 연골 연화증이나 또 심한 경우는 연골이 좀 거기만 움푹 파인 관절 연골이 여기 모형으로 보시면 이 하얀 연골이 덮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 앞에 슬개골이라는 뼈랑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그 슬개골의 맞은편 그 연골 대퇴활차 부위가 연골이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가면 딱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증상은 연골이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통증은 아니지만 항상 뭔가가 항상 이게 불편한 느낌? 불편한 증상이 네.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주사로 좋아지는 경우가 꽤 오, 많은데 네. 이게 기존 연골사랑 달리 더 좋은 주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또 일단 전문가랑 좀 상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앞에 살펴본 증식 주사도 네. 아버님께 좀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증식 주사도 당연히 효과가 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병변이 깊어서 이 인대뿐만 아니라 그 속에 연골까지 문제가 있다면 추후에 연골 줄기세포나 이런 주사 치료를 통해서 시술을 통해서 연골 재생을 또 유도해 보면 이런 증상들이 싹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버님 저희 앞서 만나본 증식 주사도 괜찮을 것 같고 다음에 만나볼 줄기세포 이식술에 해당되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그런데 선생님, 네네. 이게 제가 이제 그 MRI 그걸 찍어서 이제 네. 해봤더니 네. 뭐라 하세요? 이상이 없다는 거야 병원에서. 네네. 저는 아픈데. 근데 그 한번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네.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네.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보면은 좋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네. 일반적인 의사들이 봤을 때 이상이 없다는 건 그래도 큰 손상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런 분들일수록 더 그러니까 시술보다는 주사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니까. 근데 막상 또 다시 전문가랑 얘기를 해보면 딴 데서 이상이 없다는 MRI를 가져오신 분들 대부분이 딱 자세히 보면 의외로 이상 소견이 있습니다. 그걸 네. 놓쳐서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한 군데서 얘기를 들어서 그걸로 그냥 상심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좀 더 큰 병원이나
전문 병원 가서 다시 한번 그 MRI 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 그 정밀 검사 결과도 의사 선생님마다 판독하시는데 의견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요. 불편감을 느끼신다면요. 이렇게 다른 병원을 또 찾으셔서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다행히 심하지 않은 상태라면 주사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이렇게 전화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치료법은 줄기세포 이식술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통화를 나눴던 어머님도 맞습니다.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서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20년 전에는 연골 재생을 못 시킨다. 연골이라는 조직은 재생이 절대 안 되고 3mm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두께의 연골층이 있는데 이게 피가 안 통하고 혈관이 안 들어오는 조직이다 보니까 떨어져 나거나 손상돼도 피가 나거나 이러지가 않아서 재생이 안 되고 관절이라는 이 물이 흐르는 그 조직 안에서 있다 보니까 연골이 한 번 떨어져 나가면 이거는 불치병이고 점점점 악화되는 이런 악화되는 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전화 주셨던 어머님도 여기에다가 이제 미세하게 구멍만 뚫고 나오는 거예요. 네. 구멍만 뚫고 나오면 거기서 이제 좀 피가 나오면서 이게 딱지어지고 메꿔지는.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게 병변의 크기가 너무 넓거나 또 미세천공술을 충분히 안 하거나 또 했다 하더라도 재활이 충분히 안 되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만한 수술일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제대열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를 우리가 이제 받아서 이 손상된 연골 부위에다 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푹 파인 마치 이게 차 다니는 도로에 움푹 파인 구덩이 위에다가 메꿔 놓듯이 이 줄기세포를 도포하게 되면 오른쪽 사진의 불그스름한 사진처럼 움푹 파인 연골 부위에 연골 줄기세포를 도포하게 되면 네. 이게 바로 연골 분할을 촉진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염증을 완화시키고 재생을 유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왼쪽 아래 사진처럼 연골이 완전히 재생된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연골이 더 이상은 초기에 빨리 올수록 요거를 완벽하게 재생을 시켜서 일상생활의 복귀를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경험 많은 의료진과 함께 치료를 상담하다 보시면 그 첫 번째 어머님도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퇴행성 관절염이 더 큰 문제였던 게 이제 연골은 재생이 안 되는 부위로 알려져 있으니까 나빠지면 이제 수술 아니면 방법이 없나 했었는데 이제 수술 전에 해볼 수 있는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도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또 이어서 특징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 다 인공관절을 고려하는데 인공관절은 상당히 위험한 수술입니다. 피도 많이 날 수 있고 통증 때문에 많이 고생할 수 있고 또 재활이 또 힘들기 때문에 그 통증과 재활을 다 이겨내려면 많은 시간과 또 체력적인 또 부담을 갖게 되는데요. 이 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고령자나 이 없는 부분을 쫙 채워놓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이렇게 스텐트나 이런 많은 고질병,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힘든 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수술에 대한 부담을 훨씬 좀 덜 느끼고 간단한 시술처럼 시행할 수가 있고요. 이 주사로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손상된 연골을 근본적으로 재생시키면서 염증과 이 물이 차고 붓고 무릎에 계속 고질적으로 차는 물이 차는 게 근본적으로 가라앉으면서 염증과 통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자기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쓴다는 거 장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공관절보다는 이런 줄기세포를 선호하게 됩니다. 네, 이 재생이 안 되는 부위가 재생이 가능하게 하다 보니 이제 줄기세포와 관련돼서 무릎 치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줄기세포 주사도 있고요. 또 오늘 살펴본 줄기세포 이식술도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편하게 얘기를 해보면 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주사도 있고 이런 시술, 직접 카메라로 보면서 내시경으로 작은 구멍을 뚫고 보면서 주입하는 시술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큰 차이점이 있는 게 이 주사는 말 그대로 상처난 그 피부 위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 위에 연고를 바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처를 여며주거나 꼬매주지를 않고 네. 말 그대로 그냥 연고만 뿌리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큰 병변이나 너무 깊은 손상이나 연골 손상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 주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최근에 좀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없었다거나 실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너무 뭐 별거 아니었는데 이제 주사를 너무 과하게 맞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결과가 딱 적응증이 맞는 사람을 찾아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과한 치료를 하거나 너무 또 이제 심하신 분들을 치료했을 때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이식 시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심고 나오는 이런 시술을 하게 되면 더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나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